안녕하세요. 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네,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당뇨입니다. 네. 저희가 당뇨를 한번 다뤘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이제 임닥터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유튜브 댓글은 아니고요. 네. 저희 영상을 본 지인이 저에게 또 물어봐서 이거 저도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 고민입니다. 탄수화물을 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걱정을 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들은 생각인데 제일 중요한 거 당뇨 전 단계, 그 다음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과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이 전체에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백하게 이득을,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인 분이 당뇨가 진행된 것을 막거나 또는 당뇨 있는 분이 혈당 조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습관 계속 운동하시고 식이 조절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내가 어쨌든 탄수화물을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먹게 될 텐데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좋겠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의 생활 습관 자체가 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탄수화물 섭취를 기본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뭐 쌀이 혈당이 높다든지 뭐 약간 그런 또 속설들이 많아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저는 우리가 당뇨병 자체에서는 중요한 것은 합병증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뇨병이 합병증을 예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혈당 조절을 할 때 우리가 약 또는 뭐 인슐린을 포함해서 약을 써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 중에서는 내가 약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크게 생각해서 혈당 관리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음식 관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은 이거는 꼭 잘 드셔야 된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네, 약을 저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지만 이제 먹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먹으면 혈당이 너무 오르지 않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에는 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식품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은 뭐냐면 포도당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되거든요. 단당류니까. 흡수가 잘 되면 그럼 포도당을 흡수했을 때 혈당이 오른 수치를 100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봤을 때 이 식품을 똑같은 양의,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포도당과 똑같은 양의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만큼 오르느냐 이걸 기준으로 수치화한 거죠. 그럼 이제 포도당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수치가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어떻게 하냐면 먹자마자 혈당이 빨리 오른다는 거죠. 낮으면 그럼 똑같은 탄수화물 수치 양을 먹었지만 혈당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혈당 오르는 수치가 좀 천천히 오르는 거죠. 이제 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당뇨 있는 분이, 물론 일부에서는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니라 대응이 늦을 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돼야만 효과를 가지거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빨리 오른 것으로 했을 때 몸의 대응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혈당에 있는 시간이 늘겠죠. 다만 근데 천천히 만약 혈당이 오르면 몸이 대응을 어쨌든 늦어더라도, 그러면 수치가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피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피크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더 이 그 200이 고혈당이 되는 시간과 부위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임닥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럼 당 지수가 좀 낮은 식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좀 이제 참고한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당 지수가 이제 포도당 기준으로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70이 넘으면 이제 고혈당 음식 식품이라고 보는 거죠. 식후에 빨리 오르는 거고, 그다음 55 미만이면은 낮은 식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55 미만에 있는 식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종류면, 예를 든다면 흰쌀밥은 한 85, 86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현미밥은 55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었고 똑같은 양의, 그러니까 탄수화물 기준으로 약을 드시더라도 하면 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시면 혈당 조절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흰쌀밥보다는 그렇죠. 현미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권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서 권하는 식사 요령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대로 먹는 걸 기준으로 보면 흰밥보다는 잡곡밥, 그 다음에 흰빵보다는 통밀빵, 그 다음에 찹쌀보다는 맵쌀을 선택해라. 이 기준은 두 번째가 권하는 게 당지수가 낮습니다. 뭔가 이제 거친 곡식을 먹어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당지수가 낮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이섬유소 함량을 높은 식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식이섬유 높은 뭐 채소류, 해조류 그런 건데, 그럼 식이섬유가 높으면 어떤 게 되냐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갈 때 이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물이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장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장에서 혈관으로 빨리 넘어갔을 때 혈당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늦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당뇨니까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걱정을 덜하게 방법. 이 기준으로 보면은 식이섬유 함수 높은 게 좋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지수가 아까 말했지만 약간은 간단히 제가 식품 기준으로 했지만 소화 흡수가 빨리 되면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음식, 같은 종류라도 가루가 소화 흡수가 빠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덩어리가 빠를 것 같으세요? 가루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일 드실 때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생채소로 드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과일 종류 중에서도 온대 과일보다는 열대 과일이 당지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 익은 과일과 당도 높은 과일, 열대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조리할 때 또 하나 이제 그 권해드린 거는 레몬즙과 식초를 좀 사용해라. 레몬즙과 식초. 그래서 그 산 성분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배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식품인데도 레몬즙과 식초, 이 둘 중에서는 식초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식초를 이제 그 같이 해서 드시면 당지수가 같은 식품인데도 떨어진다. 그래서 레몬즙과 식초를 자주 이용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병 학회에서 권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식사할 때 한 가지 식품만 아니라 골고루 섭취해라. 여러 가지를 골고루.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단할 때 골고루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지수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식품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식단 전체로 보면 골고루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이 낮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당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으로 골고루 식사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꼭꼭 씹어라. 이거는 여러 가지 때 항상 말씀드리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 말하는 체중 조절 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히 먹으면 포만감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7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7가지 기준을 저도 곰곰이 보는데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요? 쉽게 이해하기도 좋고 그다음 요 7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굉장히 그 좋은 식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걱정을 더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임닥터가 알려준 7가지 요령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